네, 이어서 7장 들어가겠습니다. 7장 제사 받드는 도리라. 이제 제사라는 말이 각 집안에 따라서는 하시는 댁도 있고 또 뭐 추도 예배, 추모식 이렇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조상님들의 그 기일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만 쓴 것은 그냥 정성껏 깨끗하게 그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형식 때문에 내용이 흐려지면 안 되니까 돌아가신 어르신이 무슨 바나나를 좋아하셨다, 아이스크림 좋아하셨다, 그럼 바나나 하나 챙겨 놓는 것도 그렇게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돌아가신 분의 기일이 제삿날이 돌아왔을 때 어떤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자유롭게 하시고 형식도 자유롭게 하시고 그렇지만 한 번쯤 돌아가신 분을 마음으로 추모하고 생각해 보는 날로 그렇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8장은 손님 대접하는 도리라. 우리 요즘 세상에 남의 집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자주 많이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집에 손님이 안 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손님이 오셨을 때 부디 손님 대접을 극진하게 하여라. 꼭 진수성찬을 차리고 뭐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요즘 바깥에서도 좋은 음식점에서도 대접할 수 있죠. 집에서 준비하기가 여건이 안 되고 또 일도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마음으로 이제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뭐 차 한 잔 또 할 수도 있고 마음가짐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저는 참 재미있으면서 역시 1600년대의 어떤 부인의 마음이나 아내의 마음이나 요즘에도 이런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었는데요. 이때 요새는 이제 조선시대 그 1600년대 부인네는 손님이 왔다 하면 남편을 매우 나무라고 남편이나 자식이나 어디 가서 잘 먹었다 하면 그는 기뻐하니 부디 명심하며 경계하여 잘 대접하되 그러니까 꼭 이것이 저는 손님이 그냥 막 그냥 아내도 좀 부인도 좀 쉬려고 하는데 그냥 손님을 많이 이렇게 모시고 오면 그냥 남편한테 좀 못마땅한 투정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요즘에는 아내들도 사회생활을 하니까 또 직장 동료 손님들 많이 모시고 오면 남편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럴 수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엄마도 아내도 일 열심히 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은 내가 밥 먹고 들어가요. 매번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쯤은 그런 경우가 있다면 좀 좋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라 이런 이야기죠. 한 번쯤은 요즘과 빗대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심이 부귀한 손이 오면 조심하여 잘 대접하고 빈천한 손이 오면 대수롭지 않게 대접하니 이는 덕스럽지 못한 행실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부자 귀한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하려고 하고 반대로 지위도 낮고 좀 가난하고 이런 손님이 오면 대수롭지 않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고 그것은 덕스럽지도 못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글이 참 좋은데 노소는 분간하여 대접하려니와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손님으로 왔을 때는 좀 따뜻하고 뭐 부드러운 어떤 것을 대접하고 나이 어린 손님이 왔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차갑거나 좀 딱딱하거나 뭐 이런 것을 대접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손님으로 왔는가 조금 젊은 사람이 왔는가는 분간해서 대접하는 것도 좋겠다. 반드시 그 대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귀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신분이 높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이런 거는 결코 부디 분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그 자체가 정말
귀한 것이지 어디 누가 귀하고 천하고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걸로 사람을 구분해서 대접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요즘에도 너무 가슴에 와 닿는 손님 대접하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9장을 가겠습니다. 투기하지 말라는 도리다. 저는 이 물론 한자가 계집여변에 있어서 여성들에게만 향하는 말인가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절대로 이거는 남성 여성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서 내가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한 남성 한 남편에게 충성을 다하고 서로가 마음을 다해라,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맹세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투기하지 말라는 도리가 한 2번쯤 나오는 것은 사회생활을 바깥에서 많이 하신 이 우암 선생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남성들에게 그런 일 저런 일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특별히 또 한 항목을 정해서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은 남성 여성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투기 말라는 말은 남편을 섬기는 대목에서 이미 말하였다.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다른 마음을 먹어도 투기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사실은 다시 이 말을 또 이렇게 쓰는 이유는 투기를 하면 질투하던 부부 사이라도 서로 미워하고 속이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결혼한 남성 여성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면 낯빛을 늘 슬픈 표정으로 하여 내 몸을 버리고 집이 패하고 자손이 다 망하는 것이니 늙은 아비의 말을 명심하거라. 그러니까 오암 송시열 선생이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 남성들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 걸 많이 보니까 자기 딸이 마음 상하고 슬퍼하고 집안이 망하고 자손도 잘 안 될까 염려스러워서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제3 강조해서 또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을 이제는 꼭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그 봉사하는 일 중에 이제 그 가정법원의 가사조정위원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로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특히 결혼하는 남성 여성들은 이 대목을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장 가겠습니다. 말씀을 조심하는 도리라. 100가지 행실 가운데 말을 삼가는 것이 제일 가는 공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의사 표현 가슴속에 형성된 정서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죠. 말. 그래서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은 이 우암 선생의 개녀서뿐만이 아니라 명심보감이든 탈무드든 무슨 성경이든 논어든 모든 그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는 그 처세를 적은 글에 언어에 대한 경각심을 쓰어지지 않은 글을 저는 못 봤어요. 그만큼 우리를 기분을 좋게도 하고 또 기분을 다운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비수와 같이 가슴에 꽂히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좌우하기 때문에 여기 말 여러 가지 행실 중에 말을 조심하고 말 삼가하는 것이 최고의 공부다. 부디부디 삼가 뉘우침이 없게 하여라. 그러니까 절대 혀를 함부로 쓰지 말아라. 오히려 내 몸을 상하게도 하니까 그런 애달픈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용을 요약해서 제목을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생략된 부분이 거기 밑에 이어서 남의 흉을 말하면 원망도 되고 싸움도 되니까 혀를 함부로 쓰지 말아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11장 가겠습니다. 재물, 재산, 존절이라는 것은 씀씀이를 전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식들에게도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많이 벌고 싶다고 다 벌어지는 세상도 아니죠. 그래서 좀 그 조금의 수입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아껴서 쓰다 보면 그것이 바로 재산을 축적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책에도 제가 쓰지 않은 부분에 보면 재물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껴서 쓰지 않으면 망한다. 의복과 음식을 너무 사치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사람이나 요즘 사람이나 의복에 아주 비싼 옷 입고 싶어 하고 또 아주 비싼 음식 먹고 싶어 하는데 너무 거기에다가 돈을 쓰지 말아라. 낭비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또 무턱대고 쓰지 말라고 해서 무슨 자린고비가 되라 이런 건 아니고 그 다음 문장에 써야 할 곳은 또 아끼지 말아라 이렇게도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씀씀이 전략해서 쓰는 것이 아녀자 혹은 남편의 살림을 늘려가는 방법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낭비하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 12장입니다. 일을 부지런히 하는 도리라. 이거는 조선시대든 지금이든 앞으로 22세기가 되더라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일정 기간 수련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죠. 다 각자 열심히 우리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일주일을 한번 이거 레포트 써내시는 것도 정말 어려운 바쁜 상황 속에서 막바지에 레포트 작성해서 올리는 경우도 쭉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을 부지런히 한다고 칭찬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또 건강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몸을 놀리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는 도리. 그러니까 특히 집안 살림도 열심히 남성이 나가서 돈을 벌면 여성이 집에서 또 일도 집안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여성이 요즘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남편도 일할 수 있지만 또 남편이 일하는 것보다 여성이 일하는 게 조금 더 가게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또 우리 전업주부라는 말은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다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병환 모시는 도리라. 그러니까 이쯤에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죠?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이 우리 인간이 실제 생활을 하는데 다 필요한 덕목, 필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13장에 가면은 병환 모시는 도리가 나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병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의 사생이 살고 죽는 것이 질병, 병의 병환에 달려있다. 그래서 병이 나면 극히 염려스럽고 두렵죠. 병이 들면. 저도 사실은 평소에 목소리 관리도 일부러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에 우리 대면 강의했을 때 제자들이 참 음성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개인적으로 무슨 감기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 녹음을 하면서 자꾸 제가 이렇게 기침도 하고 킁킁거리고 이러니까 우리 제자 사랑하는 제자가 감기 걸리셨는지요? 걱정됩니다. 이러고 이제 강의 듣는 문자 메일 보내주셔서 제가 잘 받아 듣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비인후과 갔더니 약간 염증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약을 져서 먹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너무 고맙죠. 병원 갈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저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됐나. 특히 이 말하는 것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선생, 무슨 목사, 신부 이런 사람은 강의 듣는 학생에게 저는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목소리 전달하는 것이 아주 듣기 거북하지 않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평소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얼굴은 안 예뻐도 목소리는 좋다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조금 여러 제자들에게 듣기 거북하게 들렸던 대목이 있어서 이제
이제 거의 학기말 돼서야 비로소 녹음하면서 물도 좀 갖다 놓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하시는 일에 정말 제가 건강 얘기 많이 했죠. 이 병환이 났을 때 우리 남성, 여성 또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집안에서 아주 정말 조심하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지극한 정성을 일시라도 잊지 말고 잘, 그러니까 집안에 어른이 병이 났을 때도 있고 자식이 병이 났을 때도 우리 가시곡이라든지 아버지라는 소설이라든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얼마나 힘든 순간입니까? 이럴 때 한순간이라도 잊지 말고 잘 정성을 다해서 그 간병, 간호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병 구안하는 사람과 의원을 부디 잘 대접하여라. 저는 이 부분도 공감이 되는 것이, 병 구안하는 사람이 요즘 누굽니까? 간병인이죠. 저 사람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그분에게도 돈은 돈이고 마음적으로라도 인간적으로 참 우리 부모님 뭐 혹은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형제 병이 나서 이렇게 힘든데 그 간병해 주시느라고 애쓰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하겠죠. 또 의원, 병을 도와주시는 의사 선생님께도 잘 대접하는 거, 이것도 뭐 요즘이나 옛날이나 다 우리가 귀담아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도 관리 잘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최상의 강의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의복, 음식하는 도리다. 이것은 이제 요즘에야 뭐 돈 가지고 시장에 가서 옷도 사 입고 또 음식도 집에서 하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지만 일단 집에서 할 때 건박하게 너무 사치하지 않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집을 갔으니까 그 집안의 어른들, 뭐 시어머니라든지 맏동서라든지 이런 분들께 좀 물어서 하긴 하되 정갈하게 깨끗하게 하라고 이제 오암 선생은 자기 딸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장을 보면 노비 부리는 도리다. 이 말은 아까 여러분들 뭐 제사 섬기는 도리다 이런 것처럼 조금 개인에 따라서는 거부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표현이 노비였지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가 일을 다 못하고 출근하고 부지런히 나가야 되니까 나를 도와주는 어떤 가사 도우미, 참 말을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예의를 지켜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하라, 부린다는 표현이 조금 좀 어폐가 있는 정말 갑질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들께도 도와주시는 분에게도 도리가 있어야 된다, 예의가 있어야 된다. 정말 우리가 특히 요즘 갑질, 뭐 이런 세상에 한 번쯤은 잘 곱씹어서 읽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가 이제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바라는 거죠. 16장은 꾸며 받는 도리다. 꾼다는 거 대출, 빌린다는 대자와 받을 수, 거둘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집안 살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경제적으로 빌려올 수도 있고 또 빌려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대개 꾸기는 하려니와 빚을 주는 일은 부디 하지 마라. 빚을 주다 보면 누군가에게 빌려주어서 그걸 이자를 받고 이러다 보면은 원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꾸는 것도 좋겠지만 꾸어와갖고 나는 내가 누구한테 빌려왔으니까 반드시 잘 갚으면 되는 거죠. 확실하게 즉시 갚으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신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제가 무신분립 아까 얘기했죠. 1교시 처음 한자와 친해지기 위해서 신용, 신뢰 반드시 꿔줬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빚을 줬으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갚지 못하게 되면 서로 또 원망이 나니까 어지간하면 여기에 그 마지막 항목에 되도록이면 꾸지 말고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빌려오고 빌려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또 살다 보면은
팔고 사는 거, 팔매, 살매, 음은 매매이지만 팔매, 살매, 도리에서도 남의 집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예를 들면 요즘 말로 하면 경매한다 그러죠. 그럴 때도 제대로 값을 주고 사라는 겁니다. 그 집에서는 너무 가슴 아프고 어쩔 수 없어서 이 귀한 물건을 내놨는데 그걸 막 깎아서만 산다고 해서 그것이 단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나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쭉 살펴보면 꼭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생을 살아갈 때도 상대방이 정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언젠가는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지 않겠는가. 너무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제 17장에 팔고 사는 매매의 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 18장은 이거는 정말 이제 비손하는 도리라 그래서 왜 이렇게 두 손을 비비면서 신에게 뭐 병이 났거나 혹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뭐 소원을 빌어야 될 때 비는 것인데 이 비손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원시적인 그런 어떤 마음 자세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진심으로 올바른 것을 기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무속스러운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19장은 종교로운 경계라 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17, 18가지를 항목마다 특색을 갖춰서 얘기하고 19장에서는 또 이제 혹시 내가 빠뜨린 것 중에서 종교로운 것은 매우 중요한 거, 기묘한 거 이걸 이제 토탈 이렇게 해서 이제 적어 놓기를 추워도 나만큼 못 입는 사람을 생각하고 배고파도 나만큼 못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 자연히 부족한 근심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춥다 이러지 말고 나보다 더 옷도 없고 더 추위에 떠는 사람도 있는데 또 배고프다 하지 말고 이 정도로 지금 내가 끼니를 이어가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나보다 못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 부족한 마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남에게 속을지언정 남을 속이지 마라. 이런 것도 참 좋은 말이죠. 또 말을 많이 하면 부질없는 말이 자연히 나오게 되니 부디부디 말을 적게 하여라. 이것도 우리가 현대인 생활하는데도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술이요. 술. 조선시대에도 술 많이 먹고 이렇게 좀 흐려지는 사람이 많았는가 봅니다. 여기에 술이라 하는 것은 사람을 미혹 아주 혼미하고 어둡게 하는 거니까 술도 적당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에게 우리 필요한 말이죠. 부디부디 경계하여라. 참고 덕을 닦아서 뉘우치고 부끄러움이 없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0장 결론은 옛사람의 착한 행실을 귀감 삼어라. 행실 말이다. 그분들의 좋은 말씀들. 부모 병환이 계시어 부모님께서 병이 나셔서 맹종이라는 사람이 겨울에 대밭에 가서 우니 죽순이 눈 속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죽순은 봄에 따뜻할 때 이렇게 여름에 아주 쑥쑥 자라는 것인데 겨울에는 안 나는 것이죠. 그런데 겨울에 가서 너무 효성스럽게 우리 부모님 이 죽순을 갖다 바쳐야 병이 낫습니다라고 맹종이 대밭에 가서 울었더니 죽순이 그 눈 속에서도 나왔다. 효심이 감동시켰다. 또 왕상이라는 사람은 물가에 가서 우니 얼음이 터지며 잉어가 나왔다.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부디부디 뼈에 새기어 마음에 적시어. 그러니까 그 효성스러운 마음을 잘 생각하고 옛날 사람들의. 그리고 이제 이 내가 써주는 계녀서라는 이 책을 한 달에 두세 번씩 보아 잊지 말아라. 시가에 가서 시댁에 가서 대소사 큰일 작은일에 내가 이 시집가는 딸이 허물이 있으면 부모가 시비 없이 하는 것이 큰 효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두에 두어 매사를 이대로 하면 내가 비록 내 곁을 떠나 수라해 있어 내 말을 듣는 듯 할 것이니라. 부디부디 명심하여 경계하여라. 그러니까 이 책을 써주는 이유가
아버지가 직접 옆에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처럼 그 곁에서 내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한 달에 두세 번 읽고 생각해 보거라 하는 것이 이 책을 써주는 취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암 선생의 개녀서 20가지를 공부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항목 2가지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현대인으로서 시집가는 딸에게 혹은 시집가는 자식에게 한마디를 더 써준다고 하면 무엇을 더 써주고 싶은지를 생각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